언제쯤이면 북한 주민들도 이 자유와 풍요를 똑같이 누릴 수 있는지 그 시대가 빨리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해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원회 보고서가 나온 이후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갖게 됐고요. 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기류가 달라지자 바빠진 것은 북한 당국인데요. 지난해 15년 만에 외무상을 유엔 총회에 파견을 했고 지난 3일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도 참석을 해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북한 개혁방송이 리수용 북한 외무상을 불러내서 가상대담에 나섰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지금부터 들어보시죠. 조선개혁방송은 북조선의 개혁개방의 등대가 되고자 합니다. 통일을 향한 염원, 북조선 인민들의 행복을 바라며 조선개혁방송의 대동강의 아침 출발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3월 3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유엔 인권 리사회가 열렸습니다. 북조선의 리수용 외무상이 참가해서 당국의 인권 침해를 부정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북과 남 사이에서도 인권 문제를 놓고 심각한 논쟁이 벌어졌었습니다. 최근 연간 북한의 리수용 외무상이 국제 무대에 열렬히 크게 활동을 하면서 북조선의 인권 침해를 부정하면서 유엔에서도 2차례나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개혁방송에서는 북조선의 리수용 외무상을 어렵게 모셔서 북조선의 인권 문제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리수용 외무상의 인권 문제에 대한 답변 차원에서 또 검증 차원에서 북조선 교화소에서 복역을 했던 인권 침해를 당했던 탈북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리수용 외무상님. 안녕하십니까? 이 자리에 나오시기가 참 어려웠겠는데요. 크게 용기를 내셨네요. 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북조선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실 건데 저희가 이번에 준비를 하면서 이수용 외무상께서 3월 3일 연설에서 북조선의 인권 문제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는 우리식 인권이 보장된다. 그리고 이제 인권 문제가 정치화된다. 또 이런 주장을 하시고 그리고 북조선의 인권 문제에 관해서 국제사회에서 선택성과 이중 기준을 적용한다. 이런 강변을 좀 하셨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자담에서는 우선 먼저 북조선 당국이 그렇게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 이것이 유엔이 인정하는 또 모든 나라들이 인정하는 이 보편적 인권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먼저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먼저 우리 공화국에는 국제사회가 말하는 것 같은 인권 문제 이런 것이 전혀 존재하지 않고 이제 질문하신 대로 우리식 인권이란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 공화국에서 인권 문제란 있을 수 없고 당과 인민, 수령과 인민이 혼연일체가 된 우리 사회주의 대가정처럼 살아가는 북조선의 인권 문제는 결국 강대국이 미국을 비롯한 강대국이 우리를 정치적으로 흔들려는 외부적 압박의 수단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북조선 사람들은 지구상에 지금 75억 인구가 사는 사람들하고 좀 다른 삶을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식 인권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그 우리식 인권이라는 이 주장을 과거부터 지금 계속 해오고 있는데 우리 탈북자분한테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북조선에 계실 때 인권이라는 그 학습 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 사람이 기본으로 대어받아야 될 그런 인권조차 보장되지 않는 그런 말 들어본 생전. 지금 한국에 오셔서 좀 사셨는데 여기에서 생각하는 인권이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적어도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한국에서 살면서 인권이란 무엇이지? 이러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자유가 보장되고 평등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 게 그게 인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수용 외무상께서 여러 가지 북조선식 인권을 지금 주장을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정이 되십니까? 지금 전혀 인정되지 않죠. 김일성이 일가를 위해서만 살아야 되는 노예 같은 생활이나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게 그것이 어떻게 인권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수영 외무상께서는 북조선 인민들의 평범한 삶을 좀 체험해 보셨습니까? 체험할 기회가 없었고, 예. 저는 이미 62년에 국제관계대학을 졸업하고 80년부터 주로 외국에 나가서 살았기 때문에 네. 인민들의 생활을 경험한 적이 없지만 네네. 우리 인민들은 비교적 다 행복하게 나라의 주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민들의 인권이 충분하게 보장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시고 유엔에서도 연설을 하셨는데 작년 9월 28일 유엔 총회 69차에서 또 연설하시고 올해 3월 그 28차 이제 유엔 인권 리사에서 연설을 하셨는데 그 연설에서는 아까 말씀하고 좀 다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 광범위한 인권 유린 현상이 있다는 일부 나라들의 주장이 과연 사실인가 하는 의문을 더 크게 해주고 있습니다. 왜 유엔 총회 그 유엔 인권 리사의 연설에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북한이 인권 침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애매하게 이렇게 하셨는지. 그것은 이제 지금 국제사회가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 예. 공격을 하고 있고 또 일부 극소수 맞는 점이 없지 않다. 이런 네. 인정의 토대 위에서 우리 공화국의 이제 인권연구협회가 이미 자료를 내놨습니다. 네네. 따라서 우리 공화국 정부는 인권 문제에 대해서 이것이 이제 냉전 시대 핵으로서 사회주의를 무너뜨리려던 강대국 이제 와서 핵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 사회주의를 인권로 무너뜨리려 한다. 이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나섰는데 특히 이제 근래 들어서 남조선 정부를 비롯해서 뭐 신동혁이라든지 예. 박연미라든지 이런 그 인간 쓰레기들을 내세워서 우리 공화국에 예. 모략에 동원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나가면서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주장은 북한 당국의 주장이지 인민의 주장은 아닙니다. 지금 그 탈북자라고 하는 그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그런 탈북자분들이 국제사회에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많은 주장을 하는데 여기에서 먼저 좀 질문을 잠깐 드린다면 왜 그러면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인권 증언을 했는데 딱 신동혁, 박연미 이 두 사람에 관해서만 지금 부정을 하고 그러면서 그 두 사람의 증언만 갖고 북한 인권 침해가 없다. 거짓말이다. 거짓 증언이다 하고 다른 거를 다 무시하는 쪽으로 가시는지 그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아까 말씀하신 확실하게 부정을 안 하시면서 그러는 건 분명히 인권 침해가 있는데 숨기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나는 이제 공화국 정부의 외무상으로서 물론 한 27,000명이 예. 탈북자들이 우리 정부를 떠났다는 데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하고 예.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문제는 일부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정체와 그 과정 탄압에 대해서 숨기고 조작하고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직접 우리 북조선 각지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만나서 이렇게 확인하고 그런 것들을 공개하게 된 것입니다. 분명하게 질문을 드리면 북조선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는 없다는 것입니까? 우리 정권은 항상 인민 대중의 입장에 서서 예. 우리 사회주의 헌법을 존중하고 수령의 인덕 정치를 실현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정권에 의한 인권 탄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희 씨는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면 북한 정부에 의한 당에 의한 김정일이나 김정은의 지시에 의한 인권 침해는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죠. 내가 북한에 끌려나갔을 때 예.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해가지고 죽다 살아온 것만은 사실인데 3년 동안 예. 복역하면서 뭐 폭언이라는 건 더 말할 것도 없고 어떤 폭언을 하죠? 예를 들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해도 예. 개 간다 개새끼 이 말은 보통이고 이건 뭐 예. 보통 말이죠. 뭐 거기 들어가서 그 그리고 짐승한테다 거기 폭행도 있습니까? 폭행 내도 거기 들어가서 바로 이렇게 광목으로 이렇게 예. 뭐 교회를 믿었다는 그런 한 가지로만 죄인이 됐는데 바른 대로 말해라고 막 강목으로 막 그래. 때리고 교화소에 들어간 거는 그럼 중국에 가서 교회를 교회에 좀 믿었다고. 그렇습니까? 예. 북조선 헌법에
신앙의 자유가 있죠? 있습니다. 그러면 이영애 씨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건 분명한 인권 침해가 아닌가요? 개인의 자유를 법적으로 보장을 해놓고 그것을 교화소에 죄로 물어서 집어넣는 것은 헌법에는 우리 종교의 자유를 명시했지만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 예. 또 당의 통일 단결 이것 때문에 아직 그 평양의 봉수교회와 칠결교회 외에 어떤 지역의 교회도 허용하지 않고 있고 인민들의 종교의 자유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반하는 행위는 당적인 처벌이 불가피한 것입니다. 헌법과 이제 현실은 다르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우리 공화국에서 헌법은 노동당 위에 있지 않습니다. 노동당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 종교를 통제하는 것은 우리 노동당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자체가 사람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믿고 싶어하는 신앙의 자유를 법적으로 해놓고 이건 심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침해가 아닙니까? 법조항과 따지면은 제가 할 말이 없지만은 네. 일단 노동당의 정책은 아직도 종교는 자유할 수 없다. 이것이 조선노동당의 입장입니다. 참 이 자리에서 참 그 답변을 하시는 거 보면 앞가디가 좀 안 맞는데요. 다른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북조선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민대중이 주인이 되는 나라다. 우리식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해주는 인민의 낙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북조선은 국가 지도자가 세습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세습을 하는 것은 군주제의 형식이 아닙니까? 형식에 있어서는 군주제이며 봉건제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군주제를 선택한 건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사회주의는 집단적인 지도에 의한 또는 노동계급의 정당에 의한 집권을 사회주의로 보는데 우리는 제국주의 압살과 예.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백두혈통의 세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60 몇 년도에 대학을 졸업하시고 외교 부문에서 일을 하시고 지금 북조선 외무상을 하시는데 그렇게 많이 오랫동안 활동하셨는데 지금 논리가 영 안 맞습니다. 우리는 원래 사회주의가 붕괴되기 전에 예. 89년 이전에 우리는 사회주의였지만 사실상 지금은 이제 지적한 것처럼 권력 구조에서 봉건제와 군주제에 가까운 제도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은 결국 제국주의 압살, 예. 미제와 남조선으로부터의 침략을 우리가 막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자유주의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해 9월 28일 유엔총회 69차 연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엔은 군주제가 아니다. 이렇게 네. 하셨는데 사회주의도 군주제는 아니죠. 당연하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북조선이 군주제 같은 거라고 이번에 현실적인 거는 맞다고 이제 인정을 하셨죠. 네. 그렇다면 군주제는 인권 침해를 한 전제를 안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군주제는 16세기부터 20세기 전까지 그야말로 전체주의, 병영국가 이것이 군주제인데 우리는 유엔의 형태에 대해서는 비판하지만 그것은 이제 국제사회에 2차 대전 이후에 등장한 그 유엔의 국제체제는 국제사회의 내용을 담지만 우리 공화국의 특수성, 불가피성 때문에 우리는 군주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권 침해도 불가피하다 이런 말씀처럼 들리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아까 설명한 대로 인민대중 중심의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인권은 우리가 침해하지 않고 있고 다만 우리는 인권을 국권으로 보는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권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북조선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인민대중 중심이라고 하셨지만 북조선 인민은 앞에서 이제 제가 읽어드렸습니다만은 인민대중의 존엄을 상당히 이제 최고로 보장해 준다 하는데 북조선의 헌법은 국가를 위한 인민을 위한 헌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국권이라는 게 조금 용어상 모순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저희도 왜냐하면 이게 원래 마르크스 레닌주의는 국가 소멸론, 즉 국가도 착취의 최고 수단이다. 그래서 일정한 과도기를 거치면
국가도 살아줘야 된다. 국가도 척추의 수단이다. 이렇게 보지만 일단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공화국이 처한 지정학적 조건 때문에 우리는 인권을 국권으로 보고 있고 이 문제와 지금 우리 국제사회와 충돌하고 있는 것입니다. 점점 말씀이 자꾸 자기의 일방적인 주장만 지금 하시는데 헌법 서문에 김일성 헌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북한의 인민은 김일성의 노예다 이런 걸 법적으로 규정한 거 아닐까요? 제가 이제 국제사회에서 외교관도 오래 했지만 헌법 조항에 있는 김일성 헌법이다. 그것은 저도 조금 모순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주의 국가의 시조이고 사회주의를 창시한 사람이 바로 김일성 주석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다 김일성을 시조로 명문화했습니다. 지난달 27일 노동신문에서 이런 제목의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를 끝없이 빛내어가자. 이런 데서 인민대중의 존엄과 권리를 최상의 높이에서 보장해주는 인민의 낙원이다. 이랬는데 김일성 김씨 가문의 헌법이 머리 위에서 인민을 탄압하고 인민의 인권 침해를 법적으로 권력의 차원에서 정당화하는 그런 나라가 아닐까요? 북조선은 어떻습니까? 저는 좀 솔직한 답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당과 정부는 항상 인민을 위한 시책을 펴고 있지만 네. 이것이 이제 아래 단위에 내려갈수록 관료주의로 변질되고 예. 또는 이제 일부 개인적 간부들의 사업 장풍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민들의 일부 애로사항이 발생하는 것이지 우리 조선노동당의 정책과 이념이 잘못돼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현실과 지금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그런 말씀들은 실질적으로 인권 침해는 이루어지고 있지만 그것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처럼 들립니다. 이영희 씨께서는 북조선에 계실 때 진정한 자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것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북조선에 계실 때 김정일 장군, 김정은 요즘에 있습니다만 김정일 장군을 위해서 지도자 동지를 위해서 총폭탄이 되자 이런 구호들은 많이 불렀었죠. 예, 많이 외치고 그랬었죠. 그리고 기관 기업소 정문에 가면 특히 이제 보위부와 당에 가면 경애하는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이런 걸 보셨죠. 예. 어떻습니까? 목숨으로 사수한다. 총폭탄이 된다. 자폭 정신 이런 거는 북조선의 텔레비전과 노동신문 그리고 방송에서 또 학습에서 매일같이 인민한테 강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민이 지도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하고 총폭탄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은 인민대중의 자발적인 충성에 의한 것이지 우리 공화국 정부와 조선노동당이 강요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은 인민들 스스로 만들어낸 구호이고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그들이 목숨 바쳐 그것을 지키겠다. 이런 의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북조선의 언론은 노동당은 김일성 동지의 당이다. 김정일 동지의 당이다. 이것도 당 규약에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북조선의 노동신문이나 조선중앙 텔레비전이나 조선중앙 방송은 지도자의 직접적인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거기에서 매일같이 총폭탄이 되자 이런 거를 하는 거는 인민이 스스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수직적 관계를 부인하진 않지만 어쨌든 우리 공화국 제도는 일체 지도 역량과 인민이 하나의 마음이 돼서 혼연일체가 돼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폄훼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결국 우리 제도를 무너뜨리려는 그런 행동으로 우리는 평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영희 씨는 북조선에 계실 때 북조선이 간부들의 세상이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예, 그럼 간부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간부들을 할 때는 소위 중앙당 일꾼들 내놓고 도당 간부들 그다음에 직장에서는 또 지배라든가 그런 당 일꾼들. 간부들의 세상이라는 건 인정을 하십니까? 간부들이 나름대로 국가에서 모든 공급을 간부들한테 우선적으로 해주죠? 네, 인민들이 앞장에 서서 많은 시간을 인민을 지도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대우, 정치적 대우 이런 면에서 월등히 앞서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좀 솔직해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앞에서부터 계속 지금
조금씩은 인정을 하시다가 또 부정으로 돌아가시는데 유엔 연설에서 인권 분야에서 선택성과 이중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죠? 그렇죠. 지금 근데 계속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이중 기준을 적용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해 이제 유엔 제69차 총회에서 지적한 그 이중 기준, 예. 즉 미국과 같은 강대국은 예. 자기 나라의 인권 문제는 외면하면서 유독 우리 공화국에 대해서만 인권 문제를 자꾸 거론하는 것은 결국 그 인권을 순수한 인권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상승시켜서 우리 사회주의 제도를 무너뜨리겠다. 이런 의도로 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이중적 기준을 적용한다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있는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모든 걸 공개하고 있죠. 네. 폭행, 폭언, 살인 이런 사건 사고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조선은 그런 걸 하나도 안 보여주죠. 우리는 그것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은 보여주죠? 잘못된 것을 보여줄 필요도 없고 네. 보여줄 경우 우리 체제가 좀 허약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언론을 분명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영희 씨는 감옥에 계실 때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걸 직접 네. 목격을 하셨어요? 네, 많이 봤습니다. 그런 사람들 죽을 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셨어요? 예, 지켜보면 바로 죽으면 또 죽었다고 말을 하면 또 네. 다 내가서 가만히 일로 그냥 가만히를. 예, 가만히다. 그 간이라는 것도 없이 예. 그냥 다 두루루 말아서 내가고 하더라고요. 북조선에서는 그 공개 총살을 하는데 그 앞에 공개 총살을 하는 사람의 가족을 앉혀서 보게 합니다. 네. 그거는 인정을 하시죠? 저는 그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진행하는 공개 총살은 결국 인민들에게 하나의 그 사상적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진행하는 사상교양 사업의 일종입니다. 사형은. 그렇다면 그것은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가 아닌가요? 국제사회는 그렇게 규정하지만 우리 공화국 정부와 조선노동당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참 심각한 인권 침해를 모두 다 부정을 하시는데 이영희 씨는 지금 이수영 외무상의 이 주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글쎄요, 너무 이렇게 현실과 다른 이야기를만 자꾸 하시니까 참 당황한데요. 북한 사람들, 우리 마을에서도 공개 총살이란 걸 했었는데 임산부까지 그때는 미공급 세월이라 염소 한 마리를 잡아먹었는데 그것이 발단이 돼가지고 온 가족을 이렇게 총살하는데 임산부까지 다 내 친구가 임신됐었는데 그 친구까지 다 죽이더라고요. 그러면 다 또 마을 사람들 다 불러내다 놓고 온 가족을 총살하더라고요. 지구상에 북조선만큼 야만적인 국가는 없습니다. 이영희 씨의 이야기를 부정하십니까? 제가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인정도 부정도 안 하겠습니다. 이수영 외무상께서는 그 외교 부분에서 많이 하셔서 아마 그런 처세술로 지금까지 그 자리를 유지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는군요. 저는 김영남 상임위원장에 비하면 좀 솔직한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북조선에서는 왜 인민대중의 존엄을 보장해 준다고는 하지만 언론에서는 항상 최고 존엄만을 강조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우리 체제가 최고 존엄이 존재해야만 바로 그 밑에 사회주의 제도와 인민이 생명권이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네. 결국 최고 존엄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주의 제도, 우리 인민대중도 존재가 없다. 이런 기준 하에서 우리는 최고 존엄을 제일 윗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민의 존엄은 그 최고 존엄을 위해서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다. 저는 최고 존엄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잘 모릅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북조선의 최고 존엄을 위해서 인민은 희생돼도 괜찮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해도 괜찮겠지요? 그건 마음대로 하십시오. 참으로 심각하군요. 이영희 씨는 남조선에 와서 자신의 권리가 어느 정도 북조선하고 비교해서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 말할 수 있는 자유, 내가 생각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된 것이 그 진정한 자유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탈북을 하신 이유는 뭡니까?
최고로는 자유가 아닐까. 나는 아직까지 북한에서 살면서 평양이란 그것도 가보지 못했어요. 거기는 딱 그 네. 특별 무슨 뭐 증명서가 있어야만이 간다고. 우리 같은 거는 평백성은 들어가기조차 힘든 그곳이 아닐까 이렇게 철저하게 봉쇄됐던. 근데 여기서는 서울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 이수영 외무상께서는 오늘 참 혼자서 벽을 보고 혼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질문에 답변을 하고 계시지만 너무나도 앞뒤가 안 맞고 논리도 안 맞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북조선 그 전에 2001년도에 베이징에서 그 유엔 그 아동기금 유니세프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최수헌 외무성 부상이 북조선에서 기아와 굶주림으로 1995년부터 98년 사이에 22만 명이 사망했다. 굶어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과정은 상당한 인권 침해가 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 문제는 어떻게 지금 부정을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국제사회가 말하는 그 생존권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제 그 당시에 국제사회 어떤 그 모니터링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현지에서 확인한 바가 전혀 없고, 단지 북조선 내 일부 탈북자에 의해서 알려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수영 외무상이 2차례나 유엔에서 연설하신 내용을 전혀 인정할 수 없군요. 그런 논리라면요. 그렇죠. 네. 예, 인정을 하시는군요. 탈북자들을 쓰레기라고 하는데 네. 저는 북조선 인민대중의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고 침해하면서도 인권 침해는 없다고 하는 김정은과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이수영 외무상도 인간 쓰레기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느낌이 어떠십니까? 탈북자들은 네. 우리 북조선의 노동당 체제를 부정하고 자기 고향과 형제를 배반하고 국경을 넘어서 탈출했기 때문에 우리가 배반자로 보고 예. 저는 아직도 그렇군요. 최고 존엄을 잘 받들어서 평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배신자가 언젠가는 북조선 인민의 인권 침해를 한 것에 대해서 처벌을 받으시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북조선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가상으로 초대한 이수영 외무상의 답변을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구상에서 북조선처럼 최고 지도자 한 사람과 그의 권력과 부귀영화를 위해서 전체 인민이 노예로 사는 나라는 세상에 더 없습니다. 독재자의 가혹하고 잔인한 탄압으로 유지되는 북조선에서 인민의 자유는 또 인권은 저절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인민 스스로 쟁취해야 한다는 것을 청취자분들도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 고맙습니다.